여러분,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한복판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일본군 축제 현장에 한 명의 청년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시락과 물통. 하지만 그 안에는 음식이 아닌 폭탄이 들어 있었죠. 24살 청년 윤봉길. 그가 던진 폭탄 두 발은 일본군 지휘부를 마비시켰고 한국 독립운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윤봉길은 1908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도 양반 집안도 아닌 평범한 농가였죠. 하지만 그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고 13세에는 신식학교에 입학했어요. 그가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1910년 한국은 일본에 강제병합됩니다. 윤봉길이 자라면서 본 조국은 이미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겁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쳤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았습니다. 19세가 되던 1926년 윤봉길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고향에 야학을 세운 거예요. 월진회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농촌 청년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살 청년이 학교를 세운다는 것 상상이 되시나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8년에는 부흥원이라는 농민야학도 설립하죠. 농촌을 계몽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려 했던 겁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나서 할 일을 하고 죽는다면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믿었던 거죠. 1930년 22세의 윤봉길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중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조선에서는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기 전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비록 이역만리에 있을지라도 정신만은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윤봉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게 되죠. 운명의 그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1932년 상하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조계지가 있었고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임시정부가 있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죠.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철도 폭발을 조작해 만주를 점령한 거죠. 그리고 1932년 3월 1일 괴뢰국가 만주국을 세웁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일본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932년 1월 28일 상하이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상하이 사변입니다. 바로 그 전달인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인애국단원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의 마차에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천황은 다치지 않았지만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 의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물리적 피해보다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장소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요. 일본은 1932년 4월 29일을 특별한 날로 정했습니다. 천황의 생일이자 상하이 사변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일로요. 홍커우 공원에서 대규모 기념식을 열기로 했죠. 일본군 최고의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 예정이었습니다. 상하이 주둔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주중공사 시게미스, 그리고 수많은 장성들. 일본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축제였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국을 삼킨 나라가 이웃 나라까지 침략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바로 이 축제의 한복판에 윤봉길이 등장하게 됩니다. 윤봉길은 김구 선생을 만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며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맹세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프랑스 조계지에 중국인 병기 제조자를 통해 2개의 폭탄을 구했습니다. 하나는 도시락 모양으로, 다른 하나는 물통 모양으로 위장했어요. 일상적인 물건이기에 의심받지 않을 물건들이었죠. 도시락 폭탄은 파괴력이 강했고 물통 폭탄은 내부에 못과 쇠조각이 들어있어 살상용이었습니다. 거사를 앞둔 4월 26일 김구 선생은 자신의 시계를 빼서 윤봉길에게 주고 윤봉길의 시계를 받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어요. 나는 너의 시계를 차고 너의 결심을 증명하겠노라. 윤봉길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거사 전날 밤 윤봉길은 여러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는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2아이를 잘 기르시오라고 썼고 4살, 2살의 어린 아들들에게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맹한 투사가 되어라고 남겼습니다. 편지 어디에도 후회나 두려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아침 윤봉길은 중국인 노동자 옷으로 갈아입고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을 들고 홍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이미 수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축제 분위기였죠. 군악대가 연주하고 깃발들이 펄럭였습니다. 단상에는 일본군 최고의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군중 속에 섞여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경 기념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단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물통 폭탄을 먼저 던졌습니다. 단상을 향해서요. 그리고 곧바로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쾅쾅. 엄청난 폭발음이 공원을 뒤흔들었습니다. 축제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어요. 단상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시라카와 대장은 2다리와 복부에 중상을 입었고 시게미스 공사는 오른쪽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우에다 중장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윤봉길은 현장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도망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일본 헌병들이 그를 체포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인이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 일을 했다. 자신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군인으로 규정한 겁니다. 독립투쟁이 정당한 전쟁 행위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이 사건은 즉시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청년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인의 독립운동이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봉길은 체포 직후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5월 25일 군사재판에서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윤봉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 침략자들을 응징했다. 이것은 정당한 전쟁 행위다. 후회하는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윤봉길은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1932년 12월 19일 오전 일본 가나자와의 이시카와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총사령이었죠. 형장으로 걸어가는 윤봉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총성이 울렸습니다.
24살의 청년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간이었습니다. 윤봉길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장제스는 활동 자금을 제공했고 한국광복군 창설에도 협력했습니다. 둘째,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한국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을 원하는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셋째,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황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일본군 전체의 충격이었습니다. 윤봉길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농촌의 평범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움직였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겁니다. 윤봉길 의사가 순국하기 전 남긴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장부가 세상에 나서 할 일을 하고 죽는다면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윤봉길은 24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독립된 국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의 문제에 맞서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봉길 의사를 기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의 정신을 이해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매년 4월 29일 우리는 그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고 신념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윤봉길 의사를 진정으로 기리는 길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던져진 폭탄의 폭발음은 9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신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